셀트리온 목요일 플러스 0.72% 상승, 제약은 플러스 0.9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위에 꼬리를 달면서 막판에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죠. 제약 역시 상승세를 보였지만 막판에 상승폭은 축소되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자사주는 38만 2천 주 이상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전혀 사질 않았죠. 주가가 빠지는 날만 좀 사는 소극적인 자사주 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주식수가 300만 주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최근 주가 움직임은 답답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거래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뚜렷한 주도 세력이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급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곤 있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1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긴 합니다만요. 수급의 변화를 자극할 만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 수급 변화와 주가 움직임의 모멘텀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셀트리온은 작년 24년 4분기 실적과 그리고 24년 연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요. 현재 상황은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라든가 쇼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역시 답답한 박스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2월달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24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는 25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ADC 쪽에 신약 9개, 다중항체 쪽에 4개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신약을 개발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서 이미 작년 학회를 통해서 발표한 CTP70과 71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CTP73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CTP70, 71, 73 요 3개는 바이오 베타 ADC다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항암 치료제들이 대부분 정맥주사 제형이잖아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베타 ADC라는 이야기는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앞으로 항암 치료제 역시 대세 흐름은요. SC 제형으로의 변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베트라는 이야기를 붙인 것이고요. 그 다음 이중항체, 다중항체 쪽에서는 CTP72에 대해서도 전임상 결과를 공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13개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선포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13개의 신약 개발 타임라인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25년 올해에는요. ADC 쪽에서 3개, 그리고 다중항체 쪽에서 1개 이렇게 해서 4개를 임상 1, 2상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고요. 26년에 ADC 쪽에 2개, 다중항체 쪽에 2개에서 4개 제품에 대한 임상이 시작이 되고요. 27년에는 ADC 쪽에서 3개에 대한 임상이 시작되며 28년에는 다중항체 쪽에 하나, ADC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임상이 시작이 되면서 올해 25년부터 해서 28년에 걸쳐서 매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임상을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임상이 상업화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신약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또한 올해부터 신약 개발 임상을 시작한다는 선언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역시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한 상장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은 27년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올 4분기부터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직접 M&A를 하겠다는 것이죠.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27년 나스닥 상장으로 연기를 한 것이죠.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스닥의 상장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요. 나스닥도 1부, 2부, 3부가 있거든요. 좋은 일부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상장 요건을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셀트리온 홀딩스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주가 역시 높아져야만 홀딩스를 나스닥 상장을 했을 때 그만큼 가치가 또한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사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회사를 M&A를 하겠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구조 역시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잖아요. 독립적인 사업 부분이 없는 만큼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배구조 요건 측면에서의 개인 지분율도 희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나스닥의 일부 시장 쪽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당장 25년 올해 4분기 정도에 대규모 M&A에 나설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27년께에 나스닥 시장 상장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주회사인데요. 서정진 회장이 98.1%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M&A 인수 자금으로서 서정진 회장의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하면서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셀트리온 홀딩스 역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가치가 높아져야만 셀트리온 홀딩스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셀트리온의 주가도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의 자회사 가운데 하나인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서정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홀딩스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통해서 과연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죠. 합병을 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올 4분기부터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작업들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7년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그 기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신약 부분과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부분들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24년 실적 그리고 진펜트라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는요. 1월달 자료를 냈는데요. 영문판이긴 하지만요. 삼성증권은 25년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이죠. 가운데서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영업 실적 전망 자료가 되겠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목표 가격은 25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합병 후 매출 원가율 개선으로 인한 수익 성장이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기존 바이오시밀러는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 주가는 25만 원이지만 현재 기업 가치 즉 주가가 안 좋은 것은요. 진펜트라의 미국 판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 진펜트라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여전히 진펜트라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처방 수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12월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들었긴 했지만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현재 2분기와 3분기의 진펜트라 매출액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4분기 삼성증권에서 전망하는 것은
약 520억을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에는 610억으로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년 올해는요, 3,590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7천억 내지는 1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요. 그리고 26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멀긴 합니다만요. 6,860억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시장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24년 진펜트라의 컨센서스는 480억이죠. 그런데 삼성증권은 610억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25년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3,353억인데요. 삼성증권에서는 3,590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삼성증권은 시장 평균에 비해서 진펜트라를 조금 더 높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이 전체적인 연간 실적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데요. 24년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3조 4,780억을 전망을 합니다. 25년에 대해서는 4조 5천억을 전망을 하고요. 26년에는 5조 2,400억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영업이익은 24년에는 6천억을 보고 있고요. 25년 올해는요, 1조 7,490억입니다. 그리고 26년에는 2조 2,320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어떠한가 살펴보게 되면요, 24년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5,807억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6천억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5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1조 5,161억인데 비해서 삼성증권은 1조 7,490억을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삼성증권에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가의 모멘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고, 실적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영업이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24년 그리고 현재까지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것은 영업이익이 합병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23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측면이잖아요. 반면에 25년 올해는요, 큰 폭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그게 언제냐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는요, 과연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는, 즉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요, 주가에는 더욱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25년 올해 1분기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시기적인 측면도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형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긴 흐름으로 보시고요.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1차적으로는 시장 컨센서스 목표 가격인 25만 5천 원대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죠. 답답하긴 합니다만 주가의 움직임을 촉발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상황들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